한 14,000원 정도 언저리에서 사가지고 18,000원 정도 팔면 4,000원 정도 수익이 나잖아요. 30% 정도고요. 뭐 대형주 사서 뭐 그 정도 긴 호흡으로 뭐 자주 사고 팔고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렇게 정도 간다 보면 나쁘지 않은 그림이 될 수도 있다 보는 거고요.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주식시장의 우리 1타 강사이신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는 디스플레이인데요. 네, 디스플레이가 애플, 모멘텀 뭐 이런 건가요, 주로? 예. 우리가 디스플레이라고 하면 LCD 별로 생각 안 하고 네. OLED를 이제 먼저 따르겠죠. 뭐 실제 OLED 같은 경우는 아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4년도부터 아이패드 쪽에 이제 새로운 OLED 패널이 들어가기 때문에 면적 기준으로 상당히 커지는 시장이 열리는 거고요. 네. 그 외에도 뭐 맥북이나 다른 쪽도 아마 좀 확대가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OLED 관련 쪽은 상반기까지 조금 실적이 좋지 않겠지만 하반기 이후부터는 또다시 모멘텀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OLED 관련해서는 뭐 소재 쪽으로도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덕산 네오룩스라든지 뭐 이런 PI 첨단 소재 등등도 뭐 좋아지겠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쪽도 그렇고 또 새로운 디스플레이의 또 트렌드가 이제 두 겹을 이제 형성해서 층을 쌓는 그걸 뭐라 그러죠? 투스택 텐덤이라 그러나요? 네. 뭐 그런 기술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화질이 더 좋아지나? 네, 뭐 RGB를 이제 두 겹으로 쌓는 그런 기술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뭐 정확하게 뭐 표현되기는 조금 저도 어려운데 뭐 이게 투스택 텐덤 구조로 가게 되면 이제 RGB 구조가 한 층으로 돼 있던 거를 이제 두 층으로 올리는 그런 개념이겠죠. 당연히 그렇게 되면 뭐 화질이나 뭐 다른 기능들이 좋아지겠는데요. 이제 수율 문제가 물론 남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OLED 쪽은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포커스가 이제 OLED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이것 말고 최근에 이제 좀 LCD 쪽이 별로 이제 좋지 못하다. 그리고 한국도 LCD를 다 놓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디스플레이 쪽에 LCD 업황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시장 조사 기관인 트렌드 포스에 따르면은 글로벌 대형 LCD 패널 생산 라인 가동률이 지난해 하반기를 바닥으로 인해서 최근에 회복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LCD 쪽에 이제 뭐 TV라든지 패널의 유통 재고가 굉장히 지금 4개월 정도 재고 관련된 부분을 이제 굉장히 좀 어느 정도 건전화되고 있다 볼 수 있겠고요. 글로벌 TV 세트 업체들이 이제 하반기 성수기 역시 이제 2, 3분기 정도 들어가면 이제 하반기 성수기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대형 LCD 패널 구매가 지금 되고 있다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뭐 상승 전환을 시작한 LCD TV 패널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요. 2분기와 3분기에 TV 세트 업체들의 재고 축적 수요도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관련된 LCD 패널 가격도 상승세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극단적으로 안 좋은 시기는 좀 지나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글로벌 대형 LCD 패널 생산 라인 가동률이 지난해 하반기 평균 가동률이 약 68%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년 3분기에는 가동률이 67.5% 그리고 4분기에는 68.9% 정도였는데 이때가 바닥이었고요.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는 가동률이 69% 그리고 지금 현재 4, 5월 2분기 접어들면서 가동률이 77%로 굉장히 눈에 띄게 가동률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 하반기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급 추세 관련해서 80% 이상의 가동률로 올라오니까 뭐 수요가 어느 정도 재고 축적이 들어오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중국 중심의 LCD 패널 업체들의 탄력적인 가동률 조정을 통한 공급 축소 전략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재고 조정이 어느 정도 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수요 측면에서는 글로벌 TV 세트 업체들이 중국에 역시 이제 618 관련된 부분이 있죠. 618 중국 쪽에. 행사요? 예, 쇼핑데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쇼핑 시즌이 또 다가오고 있고요. 그래서 하반기 신제품 TV도 출시를 앞두고 있고 대형 LCD 패널 같은 경우도 지금 가격도 상승하고 유통 재고에 대한 부분에서 유통 재고를 쌓는 그런 이제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LCD 업황 개선 시기가 맞추게 되면은 주가가 좀 움직이는 면이 있겠죠. 물론 OLED 쪽이 이제 흑자를 내면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LCD까지 굉장히 좀 좋지 못한 업황에서 돌아선다면 디스플레이 업종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갈 수도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 LCD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저도 TV를 한번 보러 갔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TV가 10년이 넘었는데요. 그때도 삼성전자 LED TV였어요.
지금 그때 단종이 됐었는데요. 이거 돈 많이 버시는 분이 소비를 해주셔야지 그렇게 모니터 10년씩이나 짠돌이씩 쓰고 계신 그러니까 디스플레이가 못 오르잖아요. 근데 멀쩡하게 너무 잘 나오니까 고장 한 번 안 나고 네. 10년 전에 삼성전자가 LED TV를 만들었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TV가 이제 3D TV까지 기능도 되고요. 네. 컨버전을 해가지고 일반 화면을 3D로 컨버전해서 안경을 끼면 3D로 볼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있었는데 네. 10년 전 가격도 500만 원이 넘었었어요. 네. 굉장히 처음에 비싸죠. 비쌌죠.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단종이 됐습니다. 시장이 열리지 않고 너무 비싸니까. 근데 이제 그게 저희도 이제 고장이 안 나고 계속 보다가 그게 이제 55인치 정도 되는 규모인데 네. 집에서 보기에는 전혀 뭐 문제가 없는 네. 지금도 뭐 그런데 한 번 이제 보러 갔었어요. 뭐 백화점에 어떤가 싶어서 보러 갔더니 LG 쪽에 OLED TV가 있는데 네. 이쪽도 뭐 A 시리즈, B 시리즈, C 시리즈 이렇게 있고 C 시리즈로 올라가면 에보 디스플레이가 해가지고 이게 이제 기본적인 OLED TV보다 또 프리미엄급에서 20%의 또 화질을 또 올리는 그런 쪽에 최상위 프리미엄급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한 77인치 정도 수준이 지금 할인을 해가지고 한 400만 원대 중반이면 사게 됩니다. 77인치 OLED 최상위 프리미엄급 모델이요. 근데 그게 이제 하반기에 6월 정도면 신모델이 또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나와 있는 OLED TV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뭐 좀 할인 받고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뭐 A, B, C 등급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C 등급이 가장 높은데 B 등급 정도까지 내려가면 400만 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네. 77인치 OLED TV가. 그래서 그 정도면 어느 정도 대중화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보통 OLED TV가 너무 비싸고 뭐 1,000만 원 이렇게 넘어가면 부담스럽죠. 근데 77인치 정도 기준에 한 400만 원 정도 되면은 TV 정도 하나 살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사실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손이 나가다가 네. 집사람하고 고민하다가 TV 지금 멀쩡하게 잘 나오는데 물론 이제 55인치에서 좀 77인치 뭐 네. 80인치 이렇게 넘어가면 좋긴 하겠지만 잘 나오는 TV 버리고 그걸 사기에는 또 머뭇거려지기 때문에 근데 네. 이제 느끼기에는 손이 나가더라는 거죠. 이거 사고 싶다. 뭐 이렇게 가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OLED TV 같은 경우도 약간 대중화로 가고 있고 삼성 같은 경우도 OLED TV를 이제 새롭게 올해 출시를 했습니다. 네. 물량이 많지는 않겠지만 아마 하반기에 나올 걸로 보이고 있고요.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가격에 대한 대중화를 좀 이끄는 어떤 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포지션은 충분히 OLED 쪽에서도 TV가 형성이 되고 있다. 그리고 예. LG가 좀 OLED TV 좀 더 잘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도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내려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좀 이렇게 수요라는 부분들이 기존의 LCD TV 같은 경우는 뭐 7, 80인치 정도면 요즘 홈쇼핑에 나오는 거 보면 뭐 100만 원대 뭐 이렇게 해서 막 사거든요. 200만 원 안 넘어가게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이제 싸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대형화도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지금 올해의 LED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하나가 화두가 있죠. 과연 삼성이 OLED 패널을 사줄 것인가. 작년까지도 논란이 많았지만 그렇게 얘기가 계속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좀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시장에서는 약간 추정을 조심스럽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하반기에 아마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LG가 이제 OLED 패널을 한 1,000만 대 정도의 캐파를 가지고 이제 팔 수 있다고 본 게 한 600만 대 언저리 정도를 이제 LG 자체적으로 하고요. 나머지 한 3,400만 대 정도를 300만 대 정도를 이제 삼성에다가 이제 계약을 하는 네. 그런 기대가 있었지만 그게 이제 물거품이 되면서 OLED 관련된 패널 판매가 이제 한 6, 700만 대 정도로 그쳤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과 관련된 적자가 또 나오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LCD도 오판이 굉장히 바닥이었고 이렇게 좋지 못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LED 디스플레이의 전체 대형 OLED 패널 생산 능력의 20-30% 정도를 이제 삼성전자가 가져가게 되면 한 200만 장에서 300만 장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로 갖고 가게 되면 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뭐 1,000만 장 정도의 OLED 패널을 팔 수 있는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연평균 1조 원 정도 이상의 적자를 계속 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LGD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대형 OLED 패널의 흑자 전환 가능성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로 될 수 있는데 아마 하반기 부분에서 뭐 어느 정도 가시화되지 않겠느냐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고요. OLED 부분의 감가상각비가 연 1조 원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흑자 전환 가시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만큼 감가상각이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흑자 전환이 가능한가가 핵심일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OLED 관련된 부분들은 대형 TV나 그다음에 중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자동차 태블릿 쪽으로 들어가고 소형은 스마트폰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전 사업 부분들이 아마 늦어도 한 4분기 정도부터는 흑자 전환이 가능할 걸로 봅니다. 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실적만 놓고 보면은 올해 상반기까지는 별로 안 좋을 거예요.
상반기까지는. 그래서 상반기까지 실적을 보면은 뭐 적자가 상당히 많아지겠죠. 그래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다면은 상반기 같은 경우에 그 1분기가 1조 1,000억 정도의 적자가 났죠. 그리고 2분기에는 한 9천억 정도 적자가 좀 줄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큰 폭의 적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하반기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요. 3분기 정도의 적자 폭은 이번에 LCD가 이제 가동이 돌아가면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해주면서 3분기 적자 폭이 한 2,400억 정도로 대폭 적자 폭이 줄어들 걸로 보고 있고 4분기 정도부터는 한 1,000억대 정도의 흑자로 돌아섭니다. 그게 이제 OLED가 이제 아마 삼성 쪽만큼 계약이 되면서 전반적인 한 20-30% 정도의 물량을 이렇게 낼 수 있다는 가정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되면 연말에 좋아지고 내년 같은 경우는 이러한 추정치를 통해서 영업이익단이 내년 한 8,300억 정도까지 연간 영업이익이 2024년 정도 나온다고 본다면 업황에 대한 바닥은 좀 지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LG 디스플레이가 최근에 14,000원 정도의 바닥 구간에서 주가가 17,0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좀 주춤한 거는 이제 2분기 실적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조금 쉬어간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 때문에 조금 더 뭐 시장에서 빠져준다면 뭐 2분기를 좀 바닥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3분기 적자 폭이 아까 말씀드렸던 굉장히 빨리 줄어들잖아요. 아마 적자폭이 제가 말씀드렸던 2,400억 되면 엄청나게 줄어드는 겁니다. 1조 1,000억 9천억, 2,400억대 적자가 그렇게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아마 2분기 정도가 뭐 바닥권으로 인식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쪽이 아닌가 싶고요. 네. 아까 뭐 초두에 말씀드렸던 OLED 쪽은 역시나 계속 보셔야 되겠죠. 대면적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스마트폰 판매량과 우리가 이제 뭐 태블릿이나 노트북 판매량을 보면 극단적으로 스마트폰이 되게 많겠지만은 현재 태블릿이 들어가는 쪽에 적용이 된다고 했을 때는 면적이 더 커지니까 그렇죠. 면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스마트폰 정도의 물량이 충분히 OLED 쪽으로 다시 한번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 그러면은 시장이 두 개가 형성되는 거와 똑같은 효과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좋아지는 쪽은 소재이겠죠. RGB 관련된 OLED 소재 쪽이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 면에서는 덕산 네룩스가 좋아 보고요. 결국은 뭐 PI 첨단 소재 이런 쪽이 필름 관련 쪽이나 이쪽도 좋아질 수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2분기까지는 다소 좀 슬로우할 것 같습니다. 뭐 실적이 안 좋을 거예요. 어닝이 그렇게 좋지 못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은 하반기 이후에 기대감을 가지고 2분기 정도부터는 좀 꿈틀거릴 수 있다는 점에서는 아마 잘 지켜보시다가 조정이 또 나오면 비중을 좀 늘려가면서 아마 하반기 내년을 바라보고 투자를 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디스플레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디스플레이 하면 제가 모두에 질문 드린 것처럼 최근에 이제 OLED 모멘텀을 많이 보는데 애플, OLED, 뭐 올레드스 근데 이제 그것 말고도 대형 LCD 패널이 이제 재고가 줄고 있다. 사실 그 가전이 이제 팬데믹 때 샀던 게 어느 정도 조금 교체 수요가 들어오지 않아요, 그죠? 네, 그렇죠. 벌써 2020년도에 뭐 좀 많이 교체가 되기도 했지만은, 근데 결국은 뭐 OLED 같은 뭐 대형 패널 TV 같은 경우는 가격이겠죠, 가격.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가격이냐, 손이 가는 가격이 나와야지 손이 가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가서 매장에 가서 보시니까 사고 싶다고 그래서 아까 77인치? 네, 77인치 올레드 제일 프리미엄급인데 그 프리미엄급 올레드도 ABC 등급이 또 있고요. C 등급으로 가면 이제 LG에서 이야기하는 에보 디스플레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올레드 최상위 중에서도 20%가 또 향상된 그리고 이제 그게 뭐 음색 그 사운드가 또 다른 뭔가의 어떤 프리미엄에 대한 프리미엄 오브 프리미엄이죠. 그러니까 그런 급에서도 지금 뭐 이렇게 뭐 현장에서 뭐 할인 들어가고 뭐 하고 하니까 400만 원 중반 정도면 사겠더라고요. 그걸 하나 사세요. 사시고 우리가 디스플레이 업체를 살린다는 차에서 하나 사시고 안 보는 그 말짱한 TV는 그 당근에 내놓는 가격으로 제가 가져갈 테니까 자꾸 소비를 해주셔야 돼. 이 디스플레이는 어쨌든 이제 패널을 만드는 쪽이 LG 디스플레이랑 삼성 디스플레이지 않습니까? 근데 삼성 디스플레이는 비상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LG를 보는 거고 그 밖에 소재 업체, 장비 업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은 그래서 LGD는 무겁기 때문에요. 대부분 소재 뭐 장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부장님은 LGD도 눈여겨보고 그죠? 그렇죠. 뭐 아까 말씀드렸던 오늘의 포커스는 이제 OLED 쪽은 워낙 말씀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그걸 제가 여기 와서 뭐 새로운 이야기로 말씀드릴 만한 부분은 아닐 것 같고 다만 우리가 이제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물론 이제 LCD 이야기하면 LCD 그 뭐 좋아진다 해도 뭐 이익률이 안 나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그걸 가지고 모멘텀이 될 수 있냐 보는데 근데 LG 디스플레이를 바라보는 관점은 그렇게 안 좋은 LCD도
적자폭을 줄이면서 일단 업황이 돌아서고 있다는 게 가동률이 네. 올라온다는 부분이고요. OLED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 이후에는 좀 좋아지면서 내년 성장 그림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가지고 한번 지켜보자 했는데 글쎄요. 뭐 한 14,000원 정도 언저리에서 사가지고 한 뭐 18,000원 정도 팔면 4,000원 정도 수익이 나잖아요. 그럼 한 30% 정도고요. 네. 뭐 대형주 사서 뭐 그 정도 좀 이제 긴 호흡으로 뭐 자주 사고 팔고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시장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정도 간다 보면 나쁘지 않은 그림이 될 수도 있다 보는 거고요. LED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그것 말고도 지금 차량용 OLED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전기차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뭐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LED 디스플레이나 뭐 삼성 디스플레이와 마찬가지고 벤츠 쪽에서 이게 완전히 이제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현재 벤츠의 마이바흐 자동차에도 나온 게 완전히 이제 풀 디스플레이가 나오죠. 그러네요. LG 네. 전자가 그런 거 주로 이제 디스플레이 전기차 디스플레이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죠? 전장 쪽 많이 하는데 그럼 계열사니까 디스플레이 패널 자체는 LGD 걸 갖다 쓸 확률이 그러겠죠. 높네. 예.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지금 마이바흐에 들어간 그 풀 그 디스플레이가 이 두 개를 이은 거래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는 14인치대, 하나는 12인치대. 아마 이 운전사 쪽은 좀 큰 거가 들어갔을 네. 거고 보조석 쪽은 좀 작은 게 들어가면서 14인치대 들어가고 12인치대 들어가서 두 개를 이어 가지고 이렇게 풀 스크린을 만들었는데 새롭게 적용되는 부분들은 완전히 하나의 스크린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굴곡도 있어야 되고 뭔가 약간 플렉서블한 뭔가 또 들어가는 그런 어떤 기술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20조 원 정도의 수주 잔고를 지금 차량용 OLED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LED 디스플레이가 어느 정도 지금 장기 성장성도 좀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네. 너무 나쁘게 볼 필요는 없고요. 최근에 또 주가가 올랐다가 좀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4,500원 정도 구간에서는 아마 올해 하반기 내년을 바라보고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좀 하고 싶은 분들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는 종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박근영 부장님과 디스플레이 얘기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